네, 이번 영상은 매틀랩을 활용하여서 저희 숙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매틀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 근데 일반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찾아보시면 매틀랩에 대해서 행렬 연산을 어떻게 하거나 뭐 아니면 루프 구분을 어떻게 짜고 또 쉽게 말하는 이제 자연과학이나 공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필요한 기능에 제가 초점 맞춰드려서 설명하는 거고,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더 좋은 방법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데이터를 불러드리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뭐, 기본적인 이제 회귀 분석이나 이제 상관계에서 뽑는 그런 정도에 대해서만 일단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출발점은 데이터를 받는 건데요. 데이터를 받는 것은 예를 들어서 프레드라고 하는 이 연준, 정확히는 세인트 루이스 연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인데 프레드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검색해서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GNP, 일반적으로는 GDP가 그 기본적인 지표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GNP, Gross National Product를 기본 지표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메인으로 나와 있는 이 지표를 클릭하게 되면은 계절 조정되어 있고요. 이 계열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1947년 1분기부터 지금 21년 4분기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단위는 10억 달러고, 이거 이제 옆에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 이제 CSV라는 데이터, 즉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통계 패키지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편한 데이터셋이 CSV 형태인데요. 뭐 쉼표나 뭐 탭으로 분리되어 있다든지 그런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엑셀은 우리가 통계 패키지가 아니더라도 엑셀에서 우리가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엑셀을 받고 싶으시면 이제 위에 엑셀로 선택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CSV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틀랩 화면으로 잠깐 돌아올게요. 자, 매틀랩 화면이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메인 화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명령창은 내가 커맨드 이렇게 치면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명령이 실행된 그런 기본적인 창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내가 설정한 라이브러리 같은 겁니다. 뭐 라이브러리를 명령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이제 파일 이렇게 들어가면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받았던 GMP도 여기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방법인데요.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그 리드 매트릭스라고 하는 명령어를 저는 주로 사용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데이터라고 하는 항상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거부터 설명드리기 전에 그냥 이 우리가 매틀랩을 편집할 때 두 가지 파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크립트 파일 같은 걸 해서 내가 중간에 이렇게 워딩이나 수식도 칠 수 있고 여기 이제 명령어를 진행하는 파트도 있고 그 명령어 이렇게 실행하는 것도 같이 보이는 이제 스크립트 파트인데 보통 매틀랩을 해서 숙제를 낸다고 할 때는 이 스크립트 파일을 이용해서 많이 이제 하시고요. 내가 이제 어디 제출하거나 이제 남들한테 보여주는 용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코드를 짠다 그러면 그냥 M 파일이라고 하는데 특히 또 M 파일 같은 중에 이제 몇 가지 내가 만들어 놓은 펑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펑션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 M 파일로 저장을 해 놓으면은 내가 이 펑션 기능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HB 필터라는 함수를 저는 물론 이제 더 훌륭하신 분들이 좋은 그 펑션을 만들어 놨지만 저는 제가 만들어 쓰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걸 통해서 제가 다른
그 M 파일 혹은 이제 스크립트 파일에서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거 처음부터 해볼까요? 새로 만들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냥 스크립트 컨트롤 N 하면은 이 아까 M 파일 짜는 그런 그 스크립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이브 스크립트라는 것을 클릭을 합니다. 라이브 스크립트를 실행해주면 이게 버전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여기 왼쪽에다가 글씨를 쓰고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내용이 뜨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제가 처음 보였던 솔로 모형이라고 하는 이 파일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밑에 나오고 값도 밑에 나오죠. 그래서 요것처럼 바꾸고 싶으면은 여기 인라인으로 만들기 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걸 해보죠. 그 다음 처음에 요 약간 배경이 색칠해 있는 부분은 명령어를 치는 부분이고요. Alt Enter를 치면은 이제 글자를 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글자를 여기는 이렇게 하고 다음 내가 또 내용을 입력하고 싶다. 그럼 Alt Enter를 치면은 여기는 명령어를 입력하는 부분인데 명령어를 입력하는 이라고 치면 이렇게 약간 빨간색으로 나와있죠. 자꾸 나한테 뭔가 경고를 주는 듯한. 왜냐면은 명령어 부분인데 여기 한글이든 뭐 한글이 아니라 영어라고 하더라도 명령어가 제대로 된 명령어가 아니면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여기다가 보통 명령어를 치는 부분에도 우리가 코멘트를 달 수 있습니다. 이 M 파일도 사실 여기다가 제가 보면 이 부분은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설명 같은 게 필요할 때 여기 이제 퍼센트 표시를 집어넣으면은 얘가 이제 속이 시원하다고 녹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입력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화는 Alt 플러스 엔터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데이터 불러들이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데이터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뭐 엑셀 리드 같은 형성도 있고 많아요. 뭐 엄청 많고 뭐 옛날 버전의 함수라서 뭐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막 발생할 수도 있고 구글링 하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오픈돼 있고 그냥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를 알려드려요. 세 불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정의할 때 여기 항상 그 매틀랩이든 뭐 R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 종속 변수를 여기 위에다 쓸까요? 항상 종속 변수를 함수의 종속 변수 그 equal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함수를 쓰고 argument 이런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데이터를 불러야 된다면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함수는 아까 read matrix라고 했는데 이 함수는 내가 뭘로 명명을 할 것이냐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로가 이미 요 라이브러리 안에서 불러들이면 되는데 제가 gmp.csv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gmp.csv라고 이렇게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엔터를 하면 되는데 자, 이거 그냥 엔터를 하면은 예를 들어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되는데 섹션이 나누어져 있으면은 섹션만 실행하고 싶으면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 실행을 클릭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이제 클릭하면은 이렇게 밑에 떠요. 근데 내가 굳이 이 데이터를 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실행된 걸 보고 싶지 않으면은 좀 조용히 해라는 의미로 여기 이제 이걸 세미콜론이라고 하나요? 네, 세미콜론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깨끗하게 여기 대신에 데이터 들어온 건 여기 작업 공간 여기서 이 데이터가 들어온 걸 볼 수 있고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작업을 먼저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항상 불러일으키면 데이터 길이를 먼저 기록합니다. 그래서 t라고 해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쭉 길게 돼 있는데 얘도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어떠한 매트릭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매트릭스 중에 긴 측면 얘는 이제 여기 보면 알겠지만 300 by 2인데 300이 제일 긴 거고 2가 짧은 거죠. 이 300이 우리가 원하는 시계열 길이잖아요. 이 긴 측면을 가져와. 긴 측면의 차원의 숫자를 가져와라.
함수가 있어요. length라고 하는. 이걸 많이 쓰죠. length에서 우리 위에 있는 데이터를 하고 얘는 이번에 값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이 세미클론을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300이라고 하는 것이 t가 값이 설정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함정은 예를 들어서 내가 패널이라든지 뭐 변수가 엄청 많아. 근데 시계는 짧아서 20개밖에 없는데 변수나 뭐 국가가 한 120개 돼서 이렇게 길게 돼 있으면은 이 랭스를 쓰면은 20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120을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뭐 차원을 가져오는 함수가 있는데 그건 너무도 설명드리는 게 맞을 수 있는데 아마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말이 틀렸을 수도 있고, 예, 그걸로 차원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잠깐 확인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대로 하자면은 여기서 음, 여기서 n과 t와 n이라고 설정을 하면은 다른 time과 n이라고 한다면은 size data라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섹션을 실행하면은 time은 300이고 n은 2예요. 그러니까 행열이에요, 항상. 그 기준이. 그래서 행 숫자가 300이 되는 거고 n을 하면은 n은 이제 열의 개수가 돼서 2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제대로 디파인하는 게 사실 더 좋긴 합니다. 근데 뭐 랭스가 편할 때는 랭스를 사용하면 되고요. 어쨌든 행열에서 그 행과 열의 숫자를 가져오는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설명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볼게요.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이제 결국에 라인 그래프를 그리지만은 이 매틀랩이든 사실 다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있고 그리드 포인트가 있고 거기서 내가 값이 얼마인지를 지정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결국 정의역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공역 혹은 우리 치역 값들이 이제 대응되면 되는 건데 이 치역 값들은 이 GMP 요 값들이잖아요. 그래서 정의역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그리드 포인트라고 또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numerical calculation 할 때 쓰는 그리드 포인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는 이제 x축의 값들을 만드는데 그것도 역시나 엄청나게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많은 방법들인데 저는 가장 보편적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은 매틀랩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뭐 하느냐 하면은 이 그 라인 스페이스라는 함수 이것을 이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타임을 제가 정의를 해버렸는데 이렇게 좀 바꾸고 여기서 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라인 스페이스를 그리는데 이 라인 스페이스는 여기 약간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처음에 시작하는 값이 무엇이냐? 1이고 그 다음 네 끝값이 무엇이냐? 난 t로 설정하겠다. 그 간격을 몇 개로 하겠느냐? 근데 이 라인 스페이스 말고 다른 함수 아니면 라인 스페이스에서 아마 그런 기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간격으로 또 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스타트 포인트, 엔드 포인트, 그 다음에 인터벌. 인터벌이 아니라 number of grid point가 되겠죠. 그래서 개수, t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실행하면은 그래서 1, 2, 3, 4, 5, 6 쭉 해서 300까지 있는 겁니다. 보기 싫으니까 세미콜론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건 앞에 그 NAN이라고 해서 이 부분 필요 없고 사실 이 부분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 두 번째 부분만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 떼내는 거, 행렬에서 어떤 부분을 떼내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연습할 건데 GMP라고 하는 변수는 이 데이터라고 하는 데에서 첫 번째
이 데이터라고 하는 매트릭스 안에서 예를 들어서 1,1이면은 첫 번째 걸 가져오는 거예요. 1,1. 여기는 n이 되겠죠. 얘가 되겠죠. 근데 나는 이 첫 번째 열 말고 두 번째 열의 1번부터 끝까지 다 가져오고 싶다.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행은 전부 다 땡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열은 두 번째 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GMP가 이렇게 가져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자, 일부러 걸거치니까 안 보이겠고요. 자, 그림을 그리면 그림은 굉장히 쉽습니다.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되고요. 여기 나오죠? 그 y 값 쓰고 그 라인 스페시픽 쓰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쓰시면 됩니다. time GMP라고 해서 그림을 그려보죠. 그러면은 이 x축에는 이 값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고 싶은 GMP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건 뭔가 약간 좀 많이 허전하잖아요. 이제 그래프를 좀 저도 잘 못 꾸미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이제 꾸미는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일단은 제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틀에다가 이건 뭐 US GMP라고 합시다.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보죠. 그럼 이제 여기 제목이 올라갑니다. 여기 플랫 밑에다 그냥 그 자리 바꿔 써주시면. 그 다음에 Y축 이름 바꾸고 싶다. 그럼 Y 레이베어 그래가지고 스타트랑 이름 나 스타트하는 Y 타이틀이고 여기 매틀랩이나 뭐 파이썬이나 Y 레이벨이라고 많이 쓰죠. 요거를 GMP SA 빌리언 S를 붙이는지 자꾸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달러 네, 붙여야 되네요. 달러 실행하면은 여기 이제 들어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이 X축도 허전한데 X 레이벨 뭐 여기는 뭐 타임이다 써주면 됩니다. 자 이게 약간 눈에 걸거쳐서 내가 분기로 막 바꾸고 싶다. 그거는 안타깝지만은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이 시계열 그 밑에 값을 뭐 70년 1분기, 뭐 20년 1분기 이렇게 바꿔주는 거를 만들어주는 코드도 있을 것 같아요. 있는데 그건 스타타처럼 이 매틀랩에서 기본 내장되어 있는 함수는 아니고요. 그 관련된 뭐 함수를 찾으시면 좋고 알고 계시면 저한테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자, 근데 우리 관심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시 시계열을 분석할 때 이 그림을 봐서도 알 수 있지만 익스포넨셜하게 값들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그를 걸어서 약간 리니어하게 만들어서 분석할 필요도 있고 뭐 선형획이란지 이런 걸 할 때 그 다음에 나아가서 우리가 로그 값을 걸어주게 되면은 로그 그래프는 기울기가 성장률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로그 디퍼런스 개념으로 인해서 잠재에서 몇 퍼센트 벗어났냐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로그를 반드시 씌워야겠죠. 그래서 로그를 씌우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RNGMP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RNGMP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로그 걸고 GMP다라고 그냥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각 개별 값에서 다 로그를 건 상태로 이렇게 값이 산출이 됩니다. 근데 더 쉬워졌죠? 그럼 플랍에서 아까 했던 대로 x축 값은 우리가 타임이라 만들었죠? 그거랑 ln gmp를 해서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매우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이 리니어 비슷하게 스무스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복사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쓴 다음에 로그 gmp다라고 쓰면은 이렇게 값들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GMP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저희는 한 개의 변수를 했으니 이 벡터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요거를 이 계열 자체에 이 컬럼에서 분산이랑 이제 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함수는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GMP 민이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ln GMP 베리언스다 하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한다면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ln GMP 로그 값의 그건데 이거 구해보면은 자기가 알아서 뭐 이건 8점 얼마고 1점 얼마다 이렇게 값을 잘 불러일으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우리가 매틀랩에서 얘기하는 좀 기본적인 행렬 연산. 왜냐하면 여기는 다 행렬 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스타타는 약간 우리가 사람의 언어랑 비슷하게 그냥 뭐 만들어가는 명령어인데 여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수식을 계산하는. 왜냐하면 이 베이스 자체가 스타타는 그 경제학자들이 만든 프로그램이고 여기 매틀랩이라는 것은 수학자나 이제 공학자들이 많이 쓰고 그 수학자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수식을 계산하는 거에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알제브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한글도 적히죠. 네, 어쨌든 가장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행렬을 뭐 1, 3, 2x2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1,3이라고 쓴 다음에 자리 바꿀 때는 세미콜론 하고 2,4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하면은 실행하면은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다음에 B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제가 또 만들어 볼게요. 0, 0, 2, 3, 4.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두 개 더 하고 싶다. A 더하기 B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눈으로 봐도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네, 계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곱하기를 할 때는 이렇게 하면 행렬의 곱셈이 나옵니다. 조금 복잡한데 1, 3 곱하기 이렇게 돼서 3, 3, 9에서 여기 9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제가 정확히 명칭이 기억나지 않는데 크로노컬 프로덕트인가 하여튼 그 원소끼리 곱하는 거 네, 하는 거는 여기 점을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0이 나오는 이유는 1 곱하기 0을 해서 0이 나오는 거고 3 곱하기 3을 해서 3 곱하기 0을 해서 0이 나오는 거죠. 2 곱하기 3을 해서 6이 나오고 4 곱하기 4를 해서 16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되고요. 그래서 A의 제곱이라는 것은 이 행렬을 제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값이 이렇게 나오고 근데 A의 각 원소들을 제곱해라고 하면 점을 하고 이렇게 제곱을 하면은 달라지죠. 왜냐하면 이 A라는 것이 1이니까 A를 제곱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이라서 3을 제곱하면 9가 나온다. 네,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거 할 수 있고 그럼 또 중요한 연산 중에 하나는 인버스 A죠. A를 역행렬을 구해라 하고 뭐 아이겐밸류는 뭐 EIGA 이렇게 쳐도 되는데 이거는 이게 사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뭐랑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서형대수를 들은 사람들은 쉽게 이해를 하실 거고 네, 하여튼 이 정도만 거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행렬을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렬을 쉽게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우리가 그 서형대수나 뭐 고등학교 그 수학이 정석이 가장 처음에 배우는 게 항등 행렬이죠. 행렬인가요?
어쨌든 영행렬 먼저 만들면 제로스라고 해서 2x2 영행렬 만들어라 하면은 이렇게 해서 금방 만듭니다. 네. 왜 자꾸 눈에 띄게 이렇게 있죠? 그냥 이라고 할게요. 이게 제로스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dentity라는 의미라서 i라고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어인데 하여튼 네, 이렇게 하면은 항등 행렬을 자기가 알아서 만듭니다. 자, 이거 말고도 1로만 가득 채워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원즈라고 해서 1로만 가득 차는 행렬을 만들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항등 행렬을 i를 안 쓰고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다이애고날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매트릭스 그 만든 방법이 대각행렬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4, 3이라고 하고 이거를 0이라고 이렇게 치면요. 4와 3이 대각 원소인데 0은 주대각 원소를 말합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행렬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활용하면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1로만 가득 차면 되겠죠. 원스 2,1 하고 제로로 한다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덴티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행 1열 원스 2,1은 이행 1열이니까 1, 1, 1, 1이라는 벡터를 만든 거예요. 여기 원스 2,2는 이행 2열이니까 이렇게 2x2 매트릭스 다 1로 가득 찬 거고요. 보여드리면 되겠죠. 원스 2,1은 네, 1x1이니까 이 1,1이니까 1,1이 대각선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이애고날 원스 2,1 1이면은 1은 요 한 칸 위로 더 올라가는 거예요. 대각선이. 그러면은 이거는 2x2가 아니라 3x3가 나오겠죠. 네,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거. 반대로 다이고날 원스 2,1 마이너스 1을 하게 된다면은 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기본적인 거고 여기 말고도 뭐 다양한 거 할 수도 예를 들어서 아까 A 행렬에다가 스칼라 곱도 할 수 있어요. 스칼라 곱은 3 곱하기 뭐 A라고 치면은 네, 이렇게 3배가 된 거를 그냥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리니어 트렌드를 한번 뽑아볼 건데요. 리니어 트렌드, 제가 예시 파일 잘 만들어. 어쨌든, 레그를 거는 방법. 그것부터 일단 한번 해보죠. 레그를 거는 방법과, 어, 레그를, 그러니까, 매틀랩은 수학 하시는 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레그 오퍼레이터, 뭐 만들어져 있는 함수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고, 항상. 매틀랩의 그 M8 코드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개념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형대수 수업 시간에 permutation 행렬이라는 개념을 배우셨으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레그를 준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LNGMP 같으면은 얘가 이제 한 칸 밀려서 이 자리에 5.49782 오고 이 자리에 5.5096이 오고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미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매트릭스로 보면은 그 이런 형태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고날 아까 봤던 여기 위에 있네요. A씨가 이런 매트릭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옆에다가 아이패드 있으면 좋은데 y1, y2, y3를 곱한다 치면은 첫 번째 연산은 0을 튀어나오게 하고 두 번째 연산은 y1이 밑으로 오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y3를 곱해주면 여기 세 번째 거는 y2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한 칸씩 밀어주는 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퍼뮤테이션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P라고 하는 행렬을
다이고날 원스 마이너스 1, 1, 1 해서 만들어가지고 P라는 행렬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지금 GMP에다가 레그 GMP라고 해서 P 곱하기 GMP 라고 한다면 이거 만들면은 레그 GMP 있죠? 네, 여기 있죠? 여기 한 칸 밀린 거를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하고 또 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GMP라는 데에서 GMP가 하나의 로그 GMP가 하나의 벡터잖아요. 난 두 번째 원소부터 끝에 것까지만 가져올래 라고 하면은 한 시차 밀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 ln GMP라고 해서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 ln GMP에서 두 번째부터 끝에까지의 원소로 많은 명령을 하겠다. 그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이게 길이를 분석하려면 길이를 맞춰야 되니까 그냥 ln y라고 하는 값을 지금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은 이제 리니어 타임 트렌드 모형을 만들려고 할까요? 그러면은 종속 변수는 뭐냐면은 근데 이게 하나가 사라지는 거죠. lnGMP에서 요 끝에 마지막 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걸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G는 lnGMP에서 첫 번째부터 t-1,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 OLS 기본적인 건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OLS를 만들려면은 X 변수가 첫 번째는 1111이 와야 됩니다. 그 상수텀이죠. X1은 1인데 t-1,1이 돼야 되고 X2는 아까 여기 위에 정의한 이 친구가 오면 되겠죠.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이거 AR1 말이죠. AR1 모델이네요. 레그 오퍼레이터 들어가네. 여기 LLNGMP 그러면 이제 베타라고 하는 친구가 베타보다 로우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공식이 있죠? 이 두 개 합쳐야 되니까 X는 X1, X2라고 그냥 합치면 되고요. 로우는 X 프라임 더하기 X. 이 프라임은 전치 행렬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식에서 프라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 다음에 역행렬은 인버스 역행렬을 주고 곱하기 X 프라임 Y를 계산해주면 로우가 나옵니다.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받았죠? 네, 그럼 로우가 나오죠. 이거 첫 번째 거는 상수항이고, 이게 보통 1이면 불안정적 시계열인데, 이게 굉장히 불안정적 시계열이라는 거 나올 수 있고요. 네, 이렇게 AR1 모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니어 트렌드 모델 한번 해보죠. 리니어 트렌드 모델은, 자, Y는 그냥 전체로 하고, Y는 ln GMP 네, 이걸 그냥 가져오고 x1은 똑같고 여기서 x2는 타임인데 우리가 타임 만들어 놨죠? 그러면 x는 x1, x2가 되고 네, 여기 베타를 만들고 있어요. 베타는 여기 위에 있는 공식 사실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여기 실행을 하면은 일치를 하지 않을까? 타임을 이렇게 바꾸고 새로 만들어야겠다. X1은 원즈 t, 1이 돼야 되고요. 그럼 타임은 여기 보면은 1/300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들은 전부 다 300x1 이런 형태죠. 그래서 트랜스포즈를 해줬고요. 이렇게 합치고 실행을 해주면은 네,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뽑은 걸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추정치가 나오겠죠? 그럼 해시라는 애는 어떻게 하면 되죠? x라는 것에다가 곱하기 베타를 해주면 해시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time lnGMP time 해를 그려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리니어 트렌드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쿼드라틱 텀을 넣으면은 좀 더 잘 나오겠죠. 네,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레지듀얼, 즉 레지듀얼은 lnGMP에서 이렇게 햇을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뺀 다음에 플랫 타임 레지듀얼 보이지 않네? 레지듀얼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주면은 네, 이렇게 굉장히 이상하게 나오는데 네, 이 그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로를 기점으로 우리가 그림을 보고 싶잖아요. 그럼 하나 더 그려주면 되죠. 타임하고 제로니까 제로스 t, 1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실행하면은 네, 여기 선이 그어집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트렌드는 좀 굉장히 잘 적합하지 않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트렌드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HP 필터를 쓰고 싶다 하면은 그 인터넷상에 좋은 HP 필터 그 펑션들이 많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이 펑션이 있는데 이걸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펑션을 만드는 방법은 펑션이라고 쓰고 여기에 종속 변수 y값 뭘 주냐? 저는 트렌드와 사이클을 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여기 이꼴 한 다음에 함수 이름이 오고 아르규먼트 저는 데이터를 집어넣고 람다 값을 집어넣으면은 이 트렌드와 사이클을 주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제가 다른 세션을 통해서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에 end라고 하고 항상 나오기 전에 트렌드는 뭐고 사이클은 뭐다라고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제가 그대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쓰고 y 자리는 지금 lnGMP를 쓰면 될 것 같고요. 람다는 허드렉 프레스캇 그 논문에 나와 있는 대로 분기 데이터는 1600을 보통 사용하니까 1600을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실행. 네, 실행하면 이제 값이 들어가 있고 그림을 그려볼까요? 플랫해서 트렌드부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타임 lnGMP랑 타임 그 다음에 트렌드를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실행을 하면은 네, 그림이 이렇게 거의 붙어서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임, 사이클 하고 그 다음 아까 이렇게 제로를 근처로 보고 싶으니까 제로스 이렇게 하면은 그림 그려지는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한번 해볼까요? 타이틀을 그냥 s gmp branded by other Prescott filter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y 레이벨을 우리가 output 이렇게 쓰면 되고 x 레이벨을 time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제가 오타를 했네요. 제로스. 네, 그러면은 그림을 이렇게 딱 예쁘게 그려주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는 거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릴레이션은 그냥 쉽습니다. 크로스, 또 이것도 여러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크로스, 코릴레이션에서 ln이라고 하지 말고 사이클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 시차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거라서 그냥 두 개를 같이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 개수가 나오면서 유의한지 안 유의한지 다 표시를 해주고요. 내가 값을 좀 알고 싶어 라고 한다면 값을 correlation value 값을 cross correlation cycle 하고 그다음에 num legs라고 해서 leg 얼마까지 예를 들어서 뭐 3까지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은 네, 이렇게 해서 1이고 이게 앞선 시차 0.76 그 뒤에 거는 0.50 그 다음 0.20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설명드렸던 것 같고요. 반복 구문 같은 경우는 제가 스타타 영상에도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린 거라서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글링을 통해서 이제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